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견, 강아지들과 더 행복하게 함께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혼자 남겨진 시간의 무게.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강아지를 혼자 너무 오래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서 꼬리 흔들며 격하게 반겨주는 우리 아이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간절함과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강아지는 단순히 귀여운 반려동물을 넘어 우리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늑대의 무리 생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듯이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소속감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습니다. 홀로 남겨진 시간은 이러한 본능에 어긋나는 경험이기에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심심해하는 것을 넘어 분리불안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와 떨어지는 것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분리불안은 짖음, 하울링, 물건 파괴, 배변 실수 등 다양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불안해하는 것처럼 우리 강아지들도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지인분의 반려견 코코는 보호자들이 출근한 후 하루 종일 짖어 이웃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훈련 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전문가의 진단 결과 심각한 분리불안 증세였습니다. 코코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어도 불안해했고 온종일 집안을 서성이며 짖거나 문을 긁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지인분은 직장까지 옮기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혼자 사는 박선영 씨의 반려견 루이는 보호자가 장시간 외출한 후 돌아오면 집안 곳곳에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이는 분리불안으로 인한 불안감의 표출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루이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24시간 강아지와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혼자 두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최소화하고 우리 아이가 혼자 있는 동안 최대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어린 강아지나 분리불안 증세가 있는 강아지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 강아지들은 아직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보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혼자 두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동 교정을 시작하고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 강아지를 혼자 두어야 할 때는 몇 가지 방법으로 아이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숙한 담요나 좋아하는 장난감을 넣어주고 은은한 음악이나 TV를 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급식기나 노즈워크 장난감 등을 활용하여 혼자 있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근 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산책, 놀이, 쓰다듬어주기 등을 통해 아이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 단순한 운동 그 이상의 의미.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산책입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산책을 단순히 강아지의 배변 활동이나 에너지 소비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책은 우리 아이들에게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산책은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세상과 교감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좁은 집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냄새를 맡고 다양한 풍경을 보고 다른 강아지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경험은 강아지의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우리가 답답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활력을 얻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산책하지 못하면 강아지들은 운동 부족은 물론이고 답답함과 무료함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하게 짖거나 가구를 뜯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버릇이 없다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내면에 쌓인 스트레스와 불만이 표출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저희 복실이만 봐도 산책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복실이는 산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하루라도 산책을 걸으면 온종일 낑낑거리고 집안을 뛰어다니며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신나게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 편안하게 잠들고 훨씬 더 온순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아지의 나이나 건강 상태에 맞춰서 매일 꾸준히 산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 강아지에게는 사회성 발달과 긍정적인 경험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고, 노견에게는 건강 유지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산책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아이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적절한 시간과 강도로 산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을 할 때는 단순히 걷는 것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자유롭게 냄새를 맡고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강아지나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교류 경험을 통해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책은 또한 보호자와 강아지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걷고 뛰고 교감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 한번 사랑하는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산책 시간을 통해 행복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식탁 아래의 유혹, 건강을 위협하는 독.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간절한 눈빛으로 우리를 올려다보는 강아지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귀여움에 넘어가 무심코 주는 사람 음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 음식 중에는 강아지에게 아주 해로운 성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에 함유된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은 강아지에게는 독성 물질로 작용하여 구토, 설사, 심장 박동 이상,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일수록 테오브로민 함량이 높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양파와 마늘도 강아지에게 매우 해로운 채소입니다. 이들 채소에 함유된 특정 성분은 강아지의 적혈구를 파괴하여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익히거나 가루 형태로 섭취해도 위험하며 소량이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도와 건포도 역시 강아지에게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음식입니다. 아직 정확한 독성 물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량만 섭취해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일리톨은 인공 감미료로 사람에게는 안전하지만 강아지에게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자일리톨을 섭취하면 강아지의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져 저혈당 쇼크를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껌, 사탕, 치약 등 자일리톨이 함유된 제품은 강아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염분이나 향신료가 많이 함유된 사람 음식은 강아지의 소화기 계통에 부담을 주고 신장 질환이나 췌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뼈가 있는 음식 역시 날카롭게 부서져 식도나 내장에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먹던 닭뼈를 별일 없겠지 하고 복실이에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얼마나 아찔했던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 사람 음식을 함부로 주지 않고 강아지 전용 사료와 안전한 간식만 급여하고 있습니다. 강아지에게는 꼭 강아지 전용 사료나 안전한 간식만 줘야 합니다. 강아지 사료는 아이들의 성장 단계와 건강 상태에 맞춰 필요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간식을 줄 때도 강아지 전용으로 나온 제품을 선택하고 과도한 양을 급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할 때 식탁 밑에서 몰래 음식을 주는 습관은 절대 안 됩니다. 이는 강아지에게 사람 음식을 탐하게 만들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섭취할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보호자의 식사 시간을 기다리며 짖거나 보채는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와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올바른 식습관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귀엽다고 안쓰럽다고 함부로 사람 음식을 주는 행동은 오히려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강아지들이 혼자 남겨진 시간의 무게, 산책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사람 음식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아지들은 말 못하는 천사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반려견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